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안에 머무는 시간 역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특별한 물 사들이기 쟁탈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한지인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 한지인 리포터? 한지인 리포터? 한지인 리포터? 네, 현장 나와주세요. 네, 한지인입니다. 이곳은 특별한 물을 사기 위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대형 슈퍼 앞입니다. 이 건강과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 요즘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 특별한 물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곳곳에 이 물을 구하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시민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저 여기 왜 오셨어요? 네, 물 구하러 왔어요. 이게 거의 만병통치약이래요. 이거 진짜 꼭 사야 돼요. 꼭 마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물인가요? 그거 말할 수 없고요. 직접 드셔보세요. 또 가야 돼요. 물 사러. 네, 현장 소식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속보입니다. 이 대단한 물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소식, 지금 막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인 언니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나요? 하루 2리터, 그러니까 물 8잔 정도는 마셔야 건강에 좋다, 피부에 좋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마시기 시작했죠. 특히요, 제가 사는 뉴욕은 이 난방 시스템이 거의 다 히터로 되어 있어서요, 겨울이면 엄청 건조해요. 그래서 특히 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마시는 물이요, 이거예요. 2리터 물병이에요. 근데 이게 무턱대고 이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특히 저처럼 물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뭐 레몬도 썰어서 넣고 오이도 넣고 별짓을 다 해서 마시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결국 다양한 물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시기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들이 다 이것들이에요. 굉장히 다양하죠? 자, 요거는 과일 향하고 맛이 나는 저스트 물이라는 물이고요. 요건 탄산수예요. 그냥 단맛이 안 나는 사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물에 탄산만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코코넛 워터. 자, 요거는요, 레몬즙이 들어있는 레몬물. 그리고 얘들은 알칼리물. 자, 이것들을요 쭉 돌려 마시다가 이게 각각 다 어떻게 다르지? 그리고 뭐가 내 몸에 제일 좋은 거지? 자, 그래서 물에 대한 검색에 돌입해 봅니다. 자, 함께 출발하시죠. 물에 대한 이론은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이 물 공부만 꼬박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뻔한 얘기는 집어치우겠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좋아요. 뭐 변비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우리 몸 두루두루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류의 물 중에 특별히 더 좋은 물이 있어요. 자, 바로 알칼리 물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몸이요 거의 산성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먹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식품들이 산성식품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밥, 육류, 달걀, 생선, 모조리 다 산성식품이에요. 거기다 뭐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초콜릿, 이렇게 단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다 산성식품이에요. 자, 그럼 알칼리 식품 좀 살펴볼까요? 알칼리성 식품은요, 보통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알칼리성 무기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식품을 말해요. 대표적인 게 채소, 과일, 그리고 다시마, 미역, 뭐 이런 해조류, 그리고 김치, 얘들이 모두 알칼리 식품이에요. 신기한 건요, 과일은 보통 산성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 귤이라든지 오렌지는 시니까 당연히 산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칼리 식품이에요. 레몬이라든지 식초, 이렇게 신맛이 나는 음식들의 산도만 보면요, 강산성이 맞아요. 하지만 이걸 식품으로 분류를 하면 식초도 레몬도 알칼리 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산성하고요, 알칼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식품 자체가 아니고요. 그 식품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분해 후에 남는 것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은 그 자체는 산성인데 우리가 먹죠. 그러면 몸 안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그럼 보통 산성은 우리 몸에 좋지 않고 알칼리성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우리 몸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산성식품을 더 많이 드시는지 혹은 알칼리 식품을 더 많이 먹는지. 여러분 매일 밥 먹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 몸이 조금씩 산성으로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알칼리 식품보다 산성 식품을 월등하게 많이 섭취를 하니까 우리 몸이 점점 산성으로 바뀌는 거. 아무리 좋아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한쪽이 결핍이 되니까 몸에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결론. 산성화된 우리 몸에 이 알칼리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먹는 걸로 보충이 안 되는 부분을 이 알칼리 물로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산성 물하고 알칼리 물하고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신 똑똑한 분들. 자, 용액에요, 산성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pH 수치죠. 제가 예전에 이 식초 세안에 대한 영상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했었어요. 이 pH가요, 중성인 7보다 낮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의 산성도를 측정을 했을 때 pH가 7 이상인 물이 알칼리 물이 되겠죠. 자,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알칼리 음료수에도요, 이렇게 pH 수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pH 7.4 정도인 중성을 유지해야지 가장 좋다고 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몸 상태 어떨까요? 제가 요 물 공부를 하다가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 한국에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성인들을 무작위로요, 이 검사를 했어요. 이 pH 검사.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산성 체질인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 성분을 억지로라도 채워 넣어서 이 중성화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가장 좋은 건 평소에 식습관을 균형 있게 하는 거죠. 고기 먹을 땐 채소도 고기만큼, 밥 먹을 땐 밥만큼 버섯이나 해조리를 함께 먹는다든지. 근데 그게 말이 쉽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먹습니까? 자, 그래서 이 평소 마시는 물이라도 알칼리수로 보충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알칼리수를 어떻게 먹죠? 어디서 어떻게? 저처럼 다 사야 되냐고요? 아니면 알칼리수로 만들어주는 뭐 정수기를 구입해야 되냐고요? 에이, 그런 방법을 말한다면 지인 언니가 아니죠. 자, 집에서 간편하게 알칼리 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찐언니. 자, 일단 레몬. 이 레몬 하면 바로 산이 떠오르죠? 맞아요. 이 레몬의 pH를 보면 거의 9에 가까운 강산성이에요. 근데요, 요게 우리가 섭취를 딱 하죠.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산도를 pH 7.5로 만들기 위해서 변신을 막 하는 아주 놀라운 마법 같은 아이예요. 물론 식품으로 따지면 알칼리 식품이죠. 그래서 물을 드실 때 레몬 짜놓은 물을 먹으면 그게 바로 알칼리 물이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물 1리터에요. 레몬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물 2리터면 레몬 하나 짜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 드시고 싶을 때 이 물을 그냥 드시면 돼요. 하루 종일.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베이킹소다예요. 이 베이킹소다는 참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은 아이예요. 엄청난 알칼리 식품입니다. 과일이나 채소 세척할 때도 이 베이킹소다 사용하죠. 그 원리가요, 농약이요, 보통 pH가 5.5 정도의 산성이래요. 그래서 이 강력한 알칼리 성분인 베이킹소다가 이 농약을 녹여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 속쓰림이나 위산이 막 넘어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요 베이킹소다를 탄 물을 드시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이 위산으로 인해서 위에 자극이 되는 걸 이 알칼리 물을 복용을 해서 중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또
통풍 있으신 분들, 왜 통풍은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 통풍도 역시 몸에 요산이 쌓여서 그것이 배출이 잘 안 돼서 나오는 증상인 경우인데요. 요때도 이 베이킹소다 물을 마셔주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이킹소다 물 만드는 법 엄청 쉽죠. 미지근한 물 한 컵, 한 200ml 정도면 돼요. 여기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 물 요만큼이 200ml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요 스푼이 바로 반 티스푼에 해당하는 정확한 스푼이에요. 자, 여러분들 집에는 요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집에 있는 스푼에다가 따라 볼게요. 자, 요게 반 티스푼이에요. 요거를 일반 집에 있는 티스푼에 덜면은 보세요. 정말 반 티스푼이 됐죠? 자, 이거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알칼리 물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 하루에 한 3잔에서 4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모든 음식 할 때요, 요 알칼리 물을 넣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밥 지을 때, 국 끓일 때, 떡볶이 만들 때, 우동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자, 뭐든지 그냥 물 말고 이 알칼리 물 넣고 만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산성화가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만큼 우리가 산성식품을 많이 먹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흐물흐물흐물흐물. 자, 고기를 먹을 때 고기 위에 레몬즙을 뿌려서 먹는 것도 이 산성 체질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우연히 공부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걸 얻어냈습니다. 이제 비싼 돈 주고요, 뭐 이런저런 물 사고 막 정수기 달고 이런 거보다요,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알칼리 물 만들어서 마셔야겠어요. 자, 여러분도 꼭 마시세요. 엄청 쉽잖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아, 그리고 이제 영상 뒤에 붙었던 수다방, 그거는 제가 매주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매주 뉴욕 시간 목요일 밤 10시, 한국은 금요일 낮 12시. 12시 잊지 마시고 수다방에 놀러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